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70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우주에서 쿼크까지 2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제가 20분을 못 넘기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프로그램이 20분 이상 영상이 녹음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잠깐 쉬는 시간도 갖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우주에서 쿼크까지 1편을 먼저 보시고 와야 됩니다. 네, 1편 영상은 위에 지금 위에 보이시죠? 위를 클릭하시고요. 보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편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고요. 네, 이 은하가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은하가 또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려준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처럼 나선형 은하라서 좀 친숙하기도 하고요. 육안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나선형 은하는 크기는 안드로메다 은하죠? 크기는 22만 광년. 아, 엄청 크죠?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이었으니까 2배 이상 크네요. 그러니까 잘 보이겠죠? 거리는 250만 광년 떨어졌네요. 가기는 힘들겠네요. 제가 이 생을 살 때까지 안드로메다 은하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별들의 모임 은하,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성단이 있습니다. Star Cluster. 자, 별들이 모여 있다, 이런 얘기인데,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또는 수십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은하보단 작아요. 그래서 성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좀 두 가지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산계성단, 구상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이 성단, 이 사진은 히아데스 성단이라는 사진인데, 산계, 흩어져 있는 겁니다. 별들이 흩어져서 좀 분포되어 있다 해서 산계성단에 불러요. 거리는 약 130광년 정도 거리 있고요. 나이는 약 8억 년 정도.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약간 젊은 별의 모임은 이게 산계성단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 표현하고요. 약 100개의 별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클러스터,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메시의 80이라는 성단인데, 구상성단. 공구자입니다. 공 모양, 동그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대서 구상성단이고요. 태양계에서 거리는 약 32,000 광년. 엄청 머네요. 그죠? 이건 가까운데. 나이도 80억 년. 엄청 오래됐네요. 그러면 나이 든 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성단에 따라서도 이 별의 나이와 좀 특징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약 50만 개 별이 있네요. 어떻게 셌죠? 이 사진을 보고 일일이 셌을까요? 네,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엄청 많이 모여있습니다. 구상성단이 더 많이 모여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성단과 비슷한 게 성운입니다. 성운. 네뷸라라는 영어 뜻을 가진 성운인데, 이 운자는 한자 뜻을 아시면 구름 운자예요. 즉, 가스,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먼지 등이 모여있는 걸 성운이라고 합니다. 꼭 구름 같다. 구름이 모여있으니까 성운이라고 하죠. 즉, 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물질로 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성운이라는 게. 자, 이 성운, 이 사진이 뭐냐면, 저도 이거 찾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배운다고 했죠. 이 성운 이름이 창조의 기둥입니다. Pillars of Creation. 와,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창조의 기둥. 별들이 태어나는 곳이라 그런가. 이 창조의 기둥을 좀 알아보니까 독수리 성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운인데 가스 먼지로 이루어진 부분이 성운이라고 하는데, 독수리 모양 성운 중에서 일부 모양을 창조의 기둥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거리는 6,500광년 떨어져 있고요. 길이는 4광년 정도, 여기서까지 4광년. 되게 작죠? 네,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작습니다. 우리 지구인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주로 비교하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정도겠죠. 사광년밖에 안 되는 빛의 속도로 사광년 가야 됩니다. 참고로 빛의 속도는 1초 정도, 1초 지나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빠르기라고 합니다. 그죠?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 빠르게 빛의 속력 1초인데 4년을 가야 됩니다. 멋있죠? 자, 아까 독수리 성운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수리 성운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글, 독수리죠? 보시게 되면 와 되게 멋있죠. 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멋있어서 한참을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전체가 독수리 성운이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아시 보이죠? 독수리처럼 생겼잖아요. 날개 쫙 피고 날아다니는 듯한. 그래서 이름이 독수리 성운입니다. 여기 일부가 아까 창조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 성운도 뱀자리, 뱀별자리 안에 있는 성운이고요. 이 성운, 먼지나 가스들의 모임은 암흑성운의 일종입니다. 즉, 어둡다, 빛을 내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빛날까요? 이런 어두운 빛을 내지 않는데요. 빛이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 뒤쪽에 별빛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조금 빛을 내는 기체를 흡수해서 그 기체가 빛을 이렇게 내면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어둡게 보이기도 해. 어둡게 보이겠죠. 그쵸? 멋있죠? 드디어 지구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자, 태양계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태양 주위로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거죠. 공전하고 있죠. 참고로 행성은 뜻은 단일행, 돌아다닐 행, 움직이고 있는 별을 행성이라 부르고요. 태양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그거를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해서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어디서 좀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태양조차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는 거의 가만히 있죠. 그래서 항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도 항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고 이 영어 단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유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머큐리, 비너스, 어스, 마스, 주피터. 여기는 몰라요. 넵튠? 우라누스? 네. 어디서 들어본 단어들입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신의 이름을 따서 행성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양계 속에 속해 있죠. 태양의 중력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데 왜 태양 쪽으로 안 끌려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우연히 딱 맞아서 더 도망가지도 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전하다가 멈춰버리면 끌려갈 겁니다. 태양의 중력이 세잖아요. 하지만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원심력 뺑뺑 돌고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힘의 조화가 이렇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태양계에는 행성뿐만이 아니라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유성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태양계라 부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외소행성이 뭐냐면 난장이 외자입니다. 아주 작은 소행성, 작은 행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속하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명왕성입니다. 명왕성 들어보셨죠? 옛날 우리 나이대 분들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해서 9개 행성을 외웠어요. 이 9번째 행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너무 작고 애매해서 행성 이름에 빼버린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넣습니다. 외소행성으로. 그 다음에 소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행성은 수금지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 주변에 엄청난 수천, 수백, 수만 개의 작은 돌멩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해성, 유성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유성은 뭐 우리말로 별똥별. 해성은 태양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길게 꼬리가 생기는 별을 해성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지구 안으로 왔습니다. 아직 지구 아니네요. 지구 바퀴죠. 지구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굳이 이것까지는 우린 지구인이니까요.
자,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점점 작은 알갱이 단위로 가고 있어요. 지구 안에는 수많은 물체가 있죠. 네, 오브젝트. 수많은 물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진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시나요? 맞춰보세요. 뭐 호박? 수박? 아닙니다. 오이입니다. 오이. 왜 수많은 물체 중에 오이를 준비했냐고요? 네, 딱 아시죠? 네, 제가 유튜버 이름이 오이과학이죠? 네, 그래서 오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웃겨도. 근데 참고로 오이과학의 오이가 이 오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뜻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이길래 사진 찾아봤고요. 물체란 뜻은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물질로 이루어진 구체적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걸 물체라고 합니다. 뭐 책상, 의자, 나무, 뭐 여러 가지 많죠. 예, 물체에 이루어져 있고요. 물체는 어렵지 않아요. 물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물체를 이루는 재료를 우리는 물질, matter, 뭐 matter라고도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오이라는 물체를 준비했죠. 오이라는 물체는 수많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도 들어있고요. 칼륨이라는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이온 물질도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채소, 야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식이섬유가 많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 자료 찾다가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알게 됐어요. 식이섬유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dietary fiber, 다이어트. 여기 알고 보이시나요? 식이섬유의 자체 영어 단어가 다이어트입니다. 즉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식이섬유 뜻이 음식 조절,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꼭 먹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이시죠? 영어 단어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재밌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물질, 아까 물, 뭐 식이섬유, 칼륨은 수많은 이런 물질들은 또 물질들 또 작게 쪼개면 수많은 원소가 들어있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 엘리멘트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물질이 있어요. 그쵸? 아, 죄송합니다. 아까 물은 물질이죠? 물체가 아니고 물질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해서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1번부터 보면 118번까지 있네요. 약 지구상에는 118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 원소를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뭐 강아지도 되고 뭐 고양이도 되고 먼지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다 신기한 거는 지구상에는 수억 가지의 물질이 있지만 그걸 만드는 성분, 재료는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자연이 신기한 거고요. 과학자들이 더 깊게 파려는 이유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수만 가지 만든다. 어떤 공통적인 규칙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수많은 원소들은 수많은 알갱이가 모여 있는 거죠. 그 알갱이 하나를 이제 원자라고 부릅니다. 어텀. 네,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기본 알갱이란 뜻입니다. 아까는 성분, 종류란 뜻이. 아까 원소는 종류.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요? 뭐 수소, 탄소, 질소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수소 원자, 뭐 산소 원자, 알갱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갱이. 자, 수많은 알갱이 중에서 제가 어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요, 헬륨 원자입니다. 원자 번호는 2번이고요. 왜 숫자가 붙었냐면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가볍다. 번호순이 가변순입니다. 가변순이고, 뭐 이게 원자 하나의 크기고요. 가운데 무언가 있네요. 뭔가 확대하니까 뭐 빨간색 두 개, 뭐 파란색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시죠? 이 지금 막대 엄청 확대한 겁니다. 이 막대 하나를 1A 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이걸 뭐라 읽냐면요, 옹스트롬이라고 읽는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작은 단위까지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 살면서. 1옹스트롱의 뜻이 뭐냐면, 옹스트롱 뜻이 1m를 100억 조각 내서 그 중에 한 조각이 크기입니다. 100억 조각. 1m를. 그런 작은 하나의 단위를 1옹스트롬이라고 부르요. 즉, 이 막대 하나를 1옹스트롬의 크기라 가정했을 때, 이 헬륨 원자의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시면, 뭐, 여기서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뭐, 헬륨 원자는 1옹스트롬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100억, 1m 100억 조각분의 한 뭐 1조각? 뭐 아주 1.5조각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데, 이 작은 공간 안에 또 작은 곳에 알갱이가 들어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합니다. 정말 저는 우주도 위대하지만 큰 걸 봤을 때도 위대함을 느끼지만 작은 걸 봤을 때도 위대함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거를 또 이제 좋아할지 작은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거든 좋아하든 깊게 파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헬륨 원자 보셨죠? 그런 원자의 속 정확한 모양을 알아보죠. 이제 점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요, 여기 사진 보면 리튬이라는 금속 원자의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헬륨 원자 보셨지만 가운데 아주 조그만 공간에 뭐가 이렇게 알갱이들이 빨간색, 파란색 들어있었죠? 이게 확대한 겁니다. 여기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이런 파란색 알갱이가 막 돌고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 선은 이 파란색 알갱이가 돌아다닌다를 표현한 거고요. 실제 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변을 도는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이 중에서 빨간 알갱이는 이걸 핵이라고 그럽니다. 핵. 원자에 들어있는 핵이다 해서 세 글자로 원자핵. 원자핵에 들어있는 빨간색 알갱이를 우리는 양성자라고 불렀어요. 양성자.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더하기의 힘을 가진 알갱이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알갱이는 중성자. 이름만 들어도 알죠? 알갱이는 알갱이인데 아무런 성질이 안 느껴지는 알갱이다. 이게 핵 안에 들어있고요. 주변에 돌고 있는 파란색 알갱이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빼기전기, 쉬운 말로 빼기전기라고 합니다. 즉 원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원자들은 118가지의 모든 원자를 다 조사해보니까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자연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할 게 많네요. 제가 좀 평상시에 잔소리 하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가 조금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